안녕하세요. 우신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통합과학에서 화학 파트를 같이 공부하게 될 정민주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3단원 변화 다양성이라는 파트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원 화학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번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번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 다양성 첫 번째 화학 변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그리고 생명 현상과 일상생활 속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 그리고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래서 전체를 크게 파트로 나눠 보면 산화환원 반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산과 염기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개념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면 이제 2학년 때 원과목을 배울 때 여기에 좀 더 추가되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화학 변화에서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지구와 생명의 혁신적 변화에서는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나와 있는 이 초록색 애가 있는데 얘가 사이아노박테리아래요. 근데 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네, 초록색이죠. 근데 생물 안에 초록색으로 물질이 들어가 있다? 누가 예상이 가능한가요? 그 안에 엽록소가 들어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억 년 전에 바닷속에는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살았는데 얘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지구 전체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아노박테리아는 지구 역사에서 광합성을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합성은 앞에서 그림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합성했다는 건 뭔가 큰 물질로 합성시켰을 텐데 뭘 합성했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맞죠? 포도당을 합성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다 같은 말이죠. 자, 근데 그때 즉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데 누가 꼭 필요하다? 빛이 꼭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냈다 라고만 알고 있을 테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반응식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로 와야겠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까요? 170쪽에 이어져서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필기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걸 한번 화학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쵸? 이건 알겠지. CO2. 그럼 물의 화학식은? 물의 화학식은 H2O. 이거 모르겠는 사람은 지금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대신에 이걸 그냥 듣고만 있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말로 해봐야 돼요. 이산화탄소, CO2. 그리고 물은 H2O다. 근데 포도당은 아마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얘는 화학식으로 바로 나타내는 걸 아마 잘 못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도당은 탄소가 6개 있고요.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냐면요. 다 영어로 읽는 거예요. 뭐 C6, H12, O6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C6, H12, O6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당의 화학식이 뭐죠? 라고 얘기를 하면 C6, H12, O6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포도당은 뭐라고요? 시작! C6, H12, O6. 안 한 사람 있어. 내가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지만 안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포도당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C6, H12, O6. 얘가 포도당이에요. 거기에 누가 만들어진다? 산소도 생성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쓰면요, 여기서 정확하게 다 쓰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일어납니다. CO2 앞에는 6개, 뭐 이거 사실 그냥 외우면 6616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 빼고 다 6. 그래서 앞에 나오는 화학 개수를 맞추는 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해낸다. 반응물, 이렇게 반응하는 데 필요한 물질은 무엇이냐?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거고,
그럼 생성된 물질, 생성물은 포도당과 산소가 된다 라고 얘기해야지 뒤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건 반응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생성물이다. 근데 꼭 누가 있어야 된다? 이 반응에 필요한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선생님 반응물, 생성물 왜 쓰는지 나중에 알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는데 광합성이 문제가 뭐냐? 광합성을 하면 할수록 앞에서 다시 보면 광합성을 하면 할수록 여기 산소의 기체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 대기에 산소 기체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산소 기체가 많아져서 오존층이 형성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존층, 산소가 많아지는데 왜 오존층이 형성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소층이 많아지면서 밖으로 우주 쪽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이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서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이쪽에 오존층이 만들어져요. 근데 오존의 화학식이 뭔지 알아요? 오존의 화학식은 O3입니다. 우리 산소는 뭐였죠? 산소는 O2 기체로 얘기해요. 산소 기체. 그러면 오존은요? 얘는 O3다. 선생님, 그럼 산소가 그냥 O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산소가 O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원자인 거고, 근데 공기 중에서 원자 상태 그대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원자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6개밖에 안 돼서 총 8개가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규칙이었지?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서 얘네들은 혼자 있지 않고 O2로 공유결합했어요. 기억나나요? 너무 오래됐죠? 네, 공유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 원자, 얘는 원자고요. 얘는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둘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라고 하면 O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O2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얘가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자외선이랑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막 반응이 깨지면서 새로 생기면서 오존이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O3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가 누구를 맡게 되는 거죠? 자외선을 차단시켜 줍니다.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자외선 파장에 따라서 A, B, C를 이름을 붙여서 나타내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존층은 A는 그대로 통과하고요. B는 소량 통과합니다.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해주는 거죠. 대신 C는 완전히 가려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저런 UVC, 그러니까 자외선 C가 우리 피부에 들어오면서 얘가 피부암 이런 걸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영향은 무슨 말이냐? 광합성을 하게 된 영향은 오존층이 생기면서 오존층으로 인해서 태양으로부터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거죠. 생물을 보호하게 된다. 그래서 왜 이것도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그리고 중간에 오존층까지 있으니까 기권까지도 되는 거죠. 기권, 그리고 외권, 외권에서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겠다. 외권, 그리고 생물권, 그 중간에 기권이 있다.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 이랬던 것도 기억하면 좋겠죠. 자, 오존층은 그래서 성층권에서 오존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층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된 그 이름 뭐예요?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게 됨으로써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오존층이 형성됐다라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저번에 사진 전시회를 갔었는데요. 요거 출처는 뭐 사진 전시회로 되어 있으니까 바람의 조화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촬영이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찍어왔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얘 어떤 화면인 것 같아요?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진의 제목은 바람의 조화예요. 지금 무슨 풍경인 건가요? 얘는요, 맞아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인데, 사막이 왜 이렇게 붉은색이지? 이상하지 않아요? 사막은 원래 약간 노란색, 모래사막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요, 이 지역에서는 붉은색 사막이 있대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붉은 사막 치면 딱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왜 붉으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왜 붉을까요? 이거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얘는 왜 붉으냐면요, 얘는 산화철이라는 애 때문에 붉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원래 돌 안에는 철을 포함하고 있는 돌들은 이렇게 철광석이 있어요. 그래서 철광석이 있는데 얘는 이 안에서 막 깨끗하게 재련을 하면 그때
순수한 철을 우리가 얻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처음에 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철이 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색깔도 우리가 아는 철의 색깔이 아니에요. 붉은색이 있죠. 왜 그러냐? 여기에 산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구에서 대부분의 철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Fe2O3, 그러니까 얘는 우리 말대로 읽으면 3산화 2철, 그리고 Fe3O4도 있어요. 그러니까 4산화 3철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3산화 2철 정도로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산화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Fe2O3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는 어떻게 재련을 하느냐? 공기와 코크스라는 애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산화철에서 철만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철 Fe2O3에서 얻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 철 하나인 거죠. 철만 얻고 싶은 거예요. 산소는 버리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코크스는 뭐 석탄은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구운 것으로 탄소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코크스를 산화철에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탄소가 있고요, 거기에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결합시켜요. 그럼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원래는 얘네들이 다 반응을 하면 탄소랑 산소가 무조건 완전히 다 반응하면 CO2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반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뭐였죠? 연소 반응은 누구랑 결합하는 거? 산소랑 결합하는 건데, 완전히 연소를 다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코크스가 완전히 다 결합하면 CO2가 될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불완전 연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 반응을 한다면 다 연소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건을 다르게 해줘서 CO, 얘는 들어봤을 텐데 얘 이름이 뭘까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 그래서 왜 한 번씩 그 예전에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으로 뭐 일가족 사망한 사건 이런 것들도 있었죠. 얘는 되게 안 좋은 그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고요. 그 중독에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왜 옛날 얘기, 뭐 옛날 드라마에 보면 석탄 이용하는 집에서 석탄이 완전 연소가 돼서 얘네들이 다 이산화탄소로 발생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뭔가 어긋났거나 반응 상태가 안 좋아서 일산화탄소 불완전 연소가 됐다면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으로 막 사망하는 사고도 나타나고 후유증도 있고 이러는 건데요. 이렇게 일산화탄소 자체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철의 재련에 일산화탄소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일산화탄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소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게 연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어디에 넣어주냐? 철광석이랑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Fe2O3.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누구를 뽑아내냐? 산소 있었던 애들을 다 CO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소시키는 거죠. 그럼 CO 자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CO2가 되는 거죠. 다 완전히 연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철광석에서는 이 산소가 없어지면 누구로만 남는 거예요? 철로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광석에서 산소는 빼고 철만 남는, 그렇게 순수한 철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철의 재련을 통한 영향,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뭐예요? 뭐 약간 석탄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뭐냐면요, 화석 연료의 연소도 지구와 생명의 혁신적 변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이 되는 거죠. 자, 화석연료의 연소인데요. 자, 화석연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지하 매장 자원을 이용하는 연소고요. 보통 탄소와 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다. 그래서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CH4, 얘 이름이 뭐죠? 얘 메테인이거든요. 메테인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다 연소시킨다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생성되죠? 지금 반응물이 메테인과 산소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생성되죠? 맞아요. 얘네들이 다 연소가 되는 거니까 C는 산소를 만나면 CO2가 될 거고, H가 산소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 우리랑 친한 애,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는 간단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얘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즉 반응물은 여기에서 수소가 4개 있었죠. 근데 생성물에서 한번 봅시다. 생성물에선 수소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은 얘네 전체 개수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앞에 뭐를 곱해주면 될까요? 그때 물 앞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2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의 개수는 하나하나 맞죠? 그럼 이번에 누구를 보면 될까요? 산소는 반응물에는 2개 있었는데, 산소 원자가 2개 있었는데, 생성물에서는 2개에다가 하나 곱하기 2 되어 있는 애가 있네. 그러니까 총 4개 들어있네. 그럼 4개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4개로 맞춰주려면 O2 앞에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화학 반응식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맞춰 나가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에는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라서 선생님이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인 CH4를 가지고 예를 들어봤어요. 그럼 얘를 또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얘네들 괜히 지웠어. 잠깐만요. 네, 우리가 결국 여기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석연료를 이용할 때 CO2나 물을 이용하려고 화석연료를 태웁니까? 그게 아닌 거죠. 뭐를 이용하고 싶어요? 여기에 수반되는 열에너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효율이 높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를 보면 메테인과 산소, 그게 반응을 하면 특히 불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스파크를 넣어줄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그 영향으로는 석탄이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에 큰 기여를 했고, 그거 말고도 산업과 교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안 배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리가 산소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에서 탄소를 넣어준 거예요. 마치 아까 철의 재련에서 탄소 넣어줬었던 것처럼, 코크스 넣어줬던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응을 시켜주면, 열을 가열해서 반응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랬던 내용이고요. 광합성 했고, 철의 재련했고, 화석연료 연소 다 했었죠. 네, 이거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래요? 얘네들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 뭐가 되게 똑같은 애들이 많이 보이죠? 누가 있어요? 맞아요. 이 안에는요, 선생님, 산소가 반응에 관여를 해요. 산소가 너무 많아요. 다 산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무슨 반응이었죠?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산소와 아니면 헤어지는 반응.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소를 얻는 반응, 산소를 잃는 반응. 이거 중학교 때 했을 텐데 뭐죠?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 산소를 잃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다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산화 반응이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두 번째 환원 반응이란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이다. 그럼 자,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대로예요. 탄소와 산소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여기 완전 연소된 거니까 아까 CO5가 나오는 건 불완전 연소. 그건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들. 자, 근데 보통은 다 완전히 연소가 되니까 CO2가 될 텐데 여기에서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됐다. 그 말은 산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소를 얻었다는 거죠. 누가? 탄소가 산소를 얻은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산화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얘는요, 은이 산화했대요. 이미 산화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는 반응밖에 안 남겠어? 이미 만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헤어지면 되는 거겠죠. 왜냐면 다른 거 없으니까. 자, 산소가 은에서 떨어져 나와서 은이 산소를 잃어버렸다. 무슨 반응이다? 얘는 환원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화학식은 C나 CO2 이렇게만 나와 있고 뭐 플러스도 없고 화살표도 없잖아요. 이건 정확한 화학 반응식은 아니에요. 정확한 화학 반응식을 쓰면 요렇게 될 거고요. 얘는 정확하게 화학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정확하게 궁금한 사람들은 요걸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얻었으면, 산소를 얻었으면 누군가 나랑 같이 반응하는 애 중에서는 산소를 잃은 애가 있겠죠. 그럼 산소를 잃은 애가 있으면 얻은 애가 있기 마련일 거예요. 그걸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산화철이랑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됐다. 요거 아까 있었던 내용인 거죠. 무슨 반응? 철의 재련. 철의 재련 반응인 건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산소를 얻은 애 누가 될까요? 얻은 애. 얻었어. 산소 더 많아졌어. 그건 CO 에서 CO2가 된 애가 되겠죠. 얘는 무슨 반응? 얘는 산화 반응일 거예요. 그러면 철은요? 철은 원래 산소를 갖고 있다가 산소를 잃어버렸죠. 얘는 환원 반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산화철에서 철은 산소를 잃어서 환원됐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반응식 안에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게 되니까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금속의 이온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요 172쪽,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은요 이렇게 이용이 많이 돼요. 그리고 우리 만약에 자전거 체인 겨울 내내 만약에 안 타다가 봄에 타려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녹슬어 있으니까 이 녹을 제거해 준다던가 뭐 기름칠을 해준다던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그 신라시대에 지금 저 그림이 뭐냐면 신라 금관총에서 발굴된 금관모래요. 이런 애들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근데 173쪽에 그림이 있는데 청동검 그리고 철검이 있는데 철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슬처럼 쇠사슬처럼 엄청 녹이 많이 쓸어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그럼 금속은 어떻게 금속으로 만든 애들은 어떻게 산화환원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첫 번째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졌대요?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써볼까요? 마그네슘 화학식 뭐죠? 마그네슘 화학식은 Mg. 산소는요? O2겠네요.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은 MgO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개수. 우리 방정식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에 개수를 맞춰보면 자, 먼저 마그네슘은 똑같으니까 산소부터 한번 볼게요. 산소는 여기 두 개 있으니까 뒤에 여기에서 두 개가 돼야 되죠. 근데 뒤에는 안 붙이고요. 앞에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럼 누가 바뀌었죠 지금? 누가 바뀌었어요? 마그네슘의 개수가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앞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게 간단한데요. 얘는 그럼 마그네슘 자체는 산소를 얻은 거에 잃은 거예요? 산소를 얻은 게 되죠. 산소를 얻어서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된다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산화은. 이건 아까도 했었죠? 산화은에서는 은이 산소를 어떻게 했어요?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은이 산소를 잃어버렸네요. 그러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요거 하기 바로 전에 우리는 산화환원은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죠?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 위에 거 먼저 봅시다.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있었는데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었어요. 그래서 산화됐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환원된 애는 누구죠? 산소를 잃어버린 애. 누가 될까요? 여기선 당연히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산화했으니까 산소는 아마도 환원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산소와 산소를 잃어버렸다? 솔직히 좀 약간 억지 아니에요? 뭔가 끼워 맞추기 아닌가요? 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산화은에서도 환원이 됐네요. 환원이 됐으면 산화한 애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산화된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도 뭔가 산화은이 환원도 되고 산화도 된다?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뭔가 딱 떨어지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상하다. 산소의 이동으로만은 산화환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런 애들이 있네. 이제 어떡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생명현상과 일상생활 속 산화환원에서 그 궁금증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이동으로 인한 산화환원 반응,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산화환원 반응 말고 또 어떤 걸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을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